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얘기는 골스가 우승권에 생각보다 근접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레이커스나 브루클린이 너무 강해지고 우승팀인 밀워키나 챔피언십 러너업이었던 피닉스도 여전히 건재하고 좋은 팀들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그 팀들이 절대 골스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제가 왜 골스는 우승권의 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골스 팬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올해는 지난 2년과 다릅니다. 정규 시즌 화끈하게 보내고 플레이오프 가서 제대로 일을 내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스테판 커리, 드레이몬 그린,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까지 어디 안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커리는 이제 말하면 입 아프죠. 작년 스탯으로만 보면 MVP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즌이었지만 팀 성적이 워낙 좋지 못해서 MVP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요키치, 엠비드 다음으로 3등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 득점왕까지도 차지했습니다. 한 경기 평균 32점을 넣었죠. 그 32점도 대단했는데 그 32점을 어떻게 넣었는지가 더 대단했죠. 더블팀은 그냥 달고 다녔고요. 트리플팀, 쿼드러플 팀까지 상대 수비는 진짜 다 커리만 쫓아다니면서 슛 못하게 막았는데도 득점왕을 먹는 커리였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지난 시즌 종료 후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작년 휴스턴과 경기에서 꼬리뼈를 다쳤었는데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 꼬리뼈에 금이 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지금 슈터들이 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커리가 공격을 풀어나가기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나이는 비록 들지만 전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좋아지고만 있어서 내년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여전히 건재한 스테프 커리입니다. 드레이몬 그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최종 3인까지 뽑히고 NBA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도 이름 올렸었죠. 게다가 올림픽까지 나가서 금메달 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드레이몬 그린입니다. 게다가 플레이메이킹은 물이 올랐죠. 작년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한 경기 19번의 어시스트를 할 만큼 어시스트 면에서는 팀 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린 역시 어디 가지 않고 팀에 어쩌면 커리만큼 중요한 역할을 이제 맡고 다가오는 시즌을 이어갈 텐데 그린 역시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클레이 탐슨, 안드레 이고달라 같이 익숙한 선수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팀 분위기는 더 살아나고 그런 분위기에 더더욱 좋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린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은 작년 루키들을 키워야 되냐, 경기를 이겨야 되냐 이 기로에 놓이면서 이도 저도 아닌 걸로 욕을 좀 먹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루키 키우길 원했던 거는 구단주의 지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스티브 커는 경기를 다 이기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감독이든 그랬겠죠. 그걸 볼 수 있는 예가 와이즈맨이 열심히 키우던 중에 다쳤었죠. 그때 구단주가 이제 딱히 키울 선수도 없으니까 스티브 커 감독한테 맘대로 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커 감독이 8인 로테이션,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들만 가지고 본인의 시스템에 딱 맞는 경기 운영을 하면서 시즌 마무리를 15승 5패로 훌륭한 성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션 오펜스가 강점인 스티브 커 감독의 전술은 여전히 잘 먹힌다는 전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죠. 다음은 파이팅 대신에 경험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팀에서 나간 베이스모, 우브레, 파스칼은 농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세 선수가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에너지를 뿜으면서 경기를 하던 선수들이라서 그게 상당히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점 때문에 실수도 너무 잦았습니다. 베이지모는 수비에서 파울을 너무 많이 했고요. 우브레는 제가 더 굳이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토 포터 주니어, 네만냐 비엘리샤, 안드레 구달라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선수들은 리그 경험이 일단 풍부하죠. 특히 안드레 구달라는 경험이 풍부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골스 다이너스티를 이끌었던 선수 중 한 명이고 누구보다 커리, 탐슨, 그린과 잘 뜁니다. 아마 컷탐그가 원하는 한 명의 플레이어를 이 지구에서 골라라라고 하면 아마 이구달라를 다 같이 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노련한 3명의 선수가 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처럼 적응하는 기간이나 팀 간의 케미스트리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헌신적으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들어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골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스케줄입니다. 한 시즌을 치르고 나면 결국 NBA 모든 팀들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할 수 있냐 생각하겠지만 어떤 팀과 언제 경기를 하게 되는지 이 타이밍이 골스에게 올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클레이 탐슨의 12월 말쯤 지금 복귀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스케줄로 보면
보시면 오프닝 경기로 레이커스 1번, 그 뒤로 클리퍼스랑 2번, 피닉스랑 3번, 브루클린 1번,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2번, 애틀랜타까지 1번. 이 정도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경기들은 진짜 전부 다 이겨볼 만한 팀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나머지 팀들을 다 골스가 이긴다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힘든 경기도 있고 지는 경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초반에 비교적으로 약팀과 경기가 많이 잡혀 있으면서 시즌 전반기를 좋은 성적으로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당연히 강한 상대라고 해서 그 경기를 또 골스가 다 질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면 클레이 탐슨이 무리해서 조급하게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고, 또 시즌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성적도 괜찮고 팀 분위기까지 좋으면 그땐 진짜 대형 트레이드나 아직 안 쓴 MLE로 바이아웃이 되는 선수를 데려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아웃이 되는 선수들도 팀을 떠날 때 대충 어디를 갈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떠날 텐데, 골스가 잘하고 있는데 여기는 미니멈도 아니고 5.9 밀리언 MLE까지 나한테 쓸 수 있다 하면은 골스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클레이 탐슨까지 복귀를 하는 거라면 그때 정말 무서운 팀이 될 수도 있는 골스라서 시즌 초반에 이렇게 스케줄이 좋게 나온 거는 정말 큰 행운이고, 이 기회를 최대한 초반에 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조던 풀과 후안 토스카네 핸더슨이 이제 믿음의 동그라미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G리그에 다녀오면서 문제 투성이었던 조던 풀이 엄청난 성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루키 시즌 난사에 가까웠던 슛은 훨씬 안정적이고 올바른 슛으로 바뀌었고, G리그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게 NBA까지 이어지면서 세컨 유닛의 볼 핸들러로 나서도 손색이 없는 정말 좋은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오픈 시즌 조던 풀의 몸무게가 약 10파운드 4.5kg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살찐 게 아니고 이제 근육을 그만큼 키웠다고 합니다. 작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앤드류 위긴스가 근육을 엄청 키워와서 지난 시즌 자신의 커리어의 최고의 한 해를 보냈었는데, 조던 풀도 지금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농구 선수가 왜 이렇게 근육을 키우냐 궁금해 하실 텐데, 골대로 파고 들어갈 때 자신있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파울도 많이 유도하면서 근육을 키운다고 들었는데, 조던 풀 역시 좋은 슈터이면서 골 밑에서 마무리가 화려하고 좋은 편이거든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조던 풀이 탐슨이 없는 동안 주전으로 나오다가 탐슨이 돌아오면 벤치로 가서 벤치를 이끌게 될 텐데, 벤치를 하던 어디서 뛰던 커리와 함께 주 득점원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조던 풀이 커리 다음으로 워리어스에서 두 번째로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긴스보다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위긴스는 수비도 해야 되고 바쁜데 풀은 진짜 득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던 풀이 6Man of the Year를 수상하든지,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Most Improved Player 수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시즌이 될 거라고 희망해 봅니다. 다음은 후안 토스카노 앤더슨입니다. JTA 역시 작년에 믿음의 동그라미에 발을 들였죠. 제일 좋은 거는 자신의 역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와 하면 안 되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잘못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투웨이 컨트랙터로 뛰면서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토스카노 앤더슨은 그냥 원래 스타일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작년에 경기를 뛰고 나면 진짜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모든 팬들의 페이버릿 선수 중 한 명이 됐죠. 우리 워리어스 데일리 채널 구독자분들도 JTA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도 덩달아서 좋아하는 선수가 됐는데, 올해는 당당히 15명 로스터에 정식 이름을 올리고 메인 로테이션 플레이어로 활약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난 2년 골스가 플레이오프 탈락을 하면서 그나마 얻은 것이 있다면 조던 풀, 에릭 파스칼, 토스카노 앤더슨, 그리고 작년에 와이즈맨, 올해 쿠민가와 무디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던 풀과 토스카노 앤더슨의 활약이 아무래도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고, 이 두 선수 다 작년보다 한 번 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팀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건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체이스 센터에 이제 풀 관중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 골스뿐만 아니고 NBA 전체가 다시 관중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텐데, 워리어스의 경기장은 항상 상대 팀에게 경기하기 어려운 경기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워리어스 팬들, 정말 열정적인 관중들 때문에 그런데요. 지역이 샌프란시스코,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만큼 경기 표가 상당히 비쌉니다. 제일 안 좋은 자리가 하나에 거의 $100 정도, 12만원 정도예요. 그런데도 표를 구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게 워리어스 경기입니다. 항상 만석이고 경기장 가면 정말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그렇게 시끄럽기로 유명한 관중들의 힘입어서 더 파이팅 넘치게 경기를 해줄 우리 골스 선수들이고, 또 저도 올해는 경기장에 가서 현장 분위기도 좀 보여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언제 갈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스가 우승권에 훨씬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억지로 뭐 쥐어짠 내용이거나 행복 회로를 돌리려고 기분 좋으려고 만든 내용이 아니라 정말 사실을 기반으로 한 얘기라서, 저는 우리가 이번 시즌에 충분히 좋은 성적
성적을 거둘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시즌 저와 함께 재밌고 유쾌하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